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자폐증은 없다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자폐증에 대한 허구와 진실 그리고 과학적 해석에 의한 아름다운 선언 해서 오늘은 이제 자폐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이 책에 이전에 제가 자폐증에 대한 허구와 진실 그리고 과학적 해석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 유아체육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은 이제 창지사에서 유아체육 시간이 즐거워졌어요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전에 이제 활짝 열린 유아체육 개론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집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활짝 열린 유아체육 개론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고,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제가 그 활짝 열린 유아체육 교육학 개론이라는 책을 완성을 해서 그 도서출판 하우라는 출판사에 찾아갔어요. 가서 그 사장님을 마침 만나게 됐는데, 제 원고를 보시더니 출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출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우연찮게 제가 그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책을 썼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립강원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 그 유아체육 과정을 개설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대학생이 책을 집필했고 대학생이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그 당시에는 이제 유아체육이라는 분야가 진행이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한국 유아체육 학회에 제가 이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그것 또한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안철수, 심영래 신지식인들이 선정이 되면서 저 또한 이제 신지식인에 선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어떤 그 신지식인들의 시각이 보면은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창의성이죠.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성, 유창성, 그리고 독창성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인간의 어떤 그 발견이라는 것은 전혀 안 어울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혁신이 탄생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혁신이 탄생된다. 이 우주복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복을 나사 그러니까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대형 방위 산업체인 해밀턴의 우주복 개발을 맡겼지만 이걸 못 만들어냅니다. 네,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속옷을 만드는 플라이텍스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속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굉장히 그 재밌죠. 네, 이렇게 뭐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 뭔가가 혁신이 탄생되는 거죠. 또 심장의 박동수를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데 쓰이는 심박 조율기는 의사들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코넬대 교환 교수로 온 심장 전문의들이 학생 식당에서 전기공학과 공대생들과의 담소를 나누는 중에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박 조율기, 심박 조율기도 이 공대생들과 담소를 나누는 중에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어, 이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해독하는데, 그러니까 어,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해독해내는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만 명의 게이머가 며칠 만에 게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단백질 구조를 수만 명의 게이머가 며칠 만에 게임을 하다가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발견들은 전혀 안 어울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탄생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제가 쓸 때 이제 저는 교육대학교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이제 아르바이트.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부모님한테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뭘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유 배달을 했었는데 우유 배달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제 태권도가 그 당시에 3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다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아이는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다니고 저는 그 아이가 참 이상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맨 앞에 데리고 와서 자 우리 친구야 여기서 선생님 따라 해보자 라고 해서 해도 이 아이는 소리 지르고 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또 뭐 바깥으로 막 뛰쳐나가고 그리고 그 친구를 데려오고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교육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육대학에서는 이제 특수교육하고 이 유아교육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이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때문에 유아교육을 공부를 하고요. 그 전에는 유아교육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공부합니다. 특수교육을. 그래서 제가 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첫 시간에 자폐증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법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라는 갑자기 그 사명의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2천만 원을 빌립니다.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유아체육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들 체육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유아체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장애 아동들도 가르치고 유아들도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그 체계를 만든 거죠.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제 한 5명 정도가 온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한대더라 하면서 한 5명 정도가 왔는데 이 5명 아이들을 혼자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이런 정황 속에서 여기 환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친구들을 이게 1대1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1대1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런 환경들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구 교재들을 배치해 놓은 거죠. 이렇게 놓고 이 친구들 여기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데 5명이 다 제각기 뛰어다니니까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1대1로 가르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1대1로 또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당시에는 뭐 제가 이 뜻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비용이 굉장히 뭐 거의 쌌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돈을 이 아이들에 대한 이 교육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이게 배치해 놓고 이런 것들을 사고 돈을 벌면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전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을 이 부모님 설득을 한 거죠. 이게 조금 교육비가 제가 임대료도 좀 내야 되고 하니까 좀 올라가더라도 1대1로 좀 해야겠다. 1대1로. 1대1로 하면은 이게 시간과의 전쟁인데 좀 아이가 좀 많이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1대1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변화가 일어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희망을 보게 됐거든요. 네, 희망을 보게 됐고, 그리고 이 갈등이 많았어요. 또 그 비장애 아동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애 아동들이 여기 온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비장애 아동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일반 아동들이 유아체육 수업을 했는데 오후에는 이 장애 아동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장애 아동들, 일반 아동들은 두뇌가 굉장히 발달되게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장애 아동들은 또 지체된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호간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열린다라면은 이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20 몇 년 전 얘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1990년대 이야기니까 1997년, 8년, 9년 이때 이야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네. 그래서 20년이 이제 더 지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그 통합교육은 고사하더라도 그냥 이 아이들이 오전, 오후로 하는데도 이 비장애 어머님들이 이 장애 아동들이 여기 오면은 자기들은 이제 안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설득을 했죠. 처음에 설득을 했는데 이제 제 교육이 당시에 그 어린이들이 비장애 아동들이 이 발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부모님들이 아시고 또 정말 고급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전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장애 아동들이 오는 기간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장애 아동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 아동들, 왜냐하면은 뭐 비장애 아동들 갈 데가 많은데 장애 아동들은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 아동들만 이제 재활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이게 유아체육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 재활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제가 발견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폐증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스스로 자자에다가 닫을 패자에다가 병증자, 스스로 닫은 병이다. 그래서 마치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혼자 웃고 혼자 소리를 지르고 혼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닫은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자폐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를 한 거죠. 이게 틀릴 수 있다. 이 이론이 다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카너라는 그 정신의학과 교수, 정신의학자의 이론을 제가 60여 가지를 비판을 했어요. 비판. 그래서 발달학적으로 비판해버린 거예요. 이게 카너의 주장이 잘못됐다. 제가 이제 그 비판한 겁니다. 참 굉장히 뭐 대학생이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게 웃기는 거죠. 그게 웃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이제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에서 이런 강의를 제가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뭐 대학교 4학년 때 강의를 하면서 설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갈릴레이가 그 지동설을 설파하듯 저도 강력하게 이거를 설파를 했어요. 근데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폐증은 없다의 첫 번째 이 시간에서는 자폐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스스로 닫은 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태아기 발달 지체였어요. 태아기 발달 지체. 그러니까 태아기 때 발달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반짝반짝, 짝짝꿍, 곤지곤지, 뭐 만세 이런 동작 모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호작용의 시작인데 이런 활동이 가능한데 이 아이들은 그 발달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6살인데 태아기 발달 수준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태아가 어떤 양수 냄새에 반응을 한다든지 소리에 반응을 한다든지 의미가 아닌 소리나 냄새에 반응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더 확신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자녀를 2명을 성인까지 키우면서 저는 이제 아동 발달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론이 그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잘못 갔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자폐증 이 아동들을 재활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또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용어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폐성 장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닫은 성격의 장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 발달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달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발달 장애. 그래서 저는 이 자폐증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정신과 뭐 또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그리고 뭐 특수교육학자들, 특수교사들,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아마 제 강의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카너의 이론이 왜 틀렸고 그리고 자폐증 재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많은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특수교육학자들, 교수님들, 또 강사님들, 또 재활교사, 또 자폐증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의문의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를 주셔도 되고 메일을 주셔도 되고 제가 뭐 댓글을 다셔도 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